루이스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을 초자연주의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초자연주의자란 자연주의자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영어로 하면 자연주의자는 내추럴리스트, 초자연주의자는 슈퍼내추럴리스트라고 하죠. 간단히 설명하면 자연주의자란 이 세상에 오직 자연이라고 불리는 세계 그 자체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이 자연을 구성하는 건 물질이니까 오직 물질만이 존재하는 것이고 모든 것은 그 물질과 그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유물론자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자연주의자들은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그보다 앞선 다른 어떤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서로 완벽하게 맞물려 있어서 다른 어떤 과정이나 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연적인 것이고 충분히 연구하면 그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루이스가 말하는 초자연주의자는 그런 자연 말고도 또 다른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초자연주의자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에 대한 자연적 설명을 모조리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슈퍼내추럴이란 내추럴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사건들 그 위에 뭔가 더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연주의자와 초자연주의자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초자연주의자들은 모든 일이 오직 자연 내부의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자연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일이죠. 초자연주의자는 때로는 좀 다른 원인에 의해 좀 더 근본적인 원인에 의해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루이스에 따르면 초자연주의자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하나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존재들 혹은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앞서의 그 존재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존재들이죠. 첫 번째의 기초적인 존재는 다른 모든 존재들이 존재하는 원인이 됩니다. 때문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물 자체에 내재된 원리에 따라 일어난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좀 더 근본적인 존재에 의한 발생입니다. 물론 여기서 첫 번째 원리 역시 근본적인 존재가 만들어낸 것이죠. 사실 루이스가 살고 있었던 20세기 초중반만 해도 이미 자연주의가 유일한 정설인 것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상황은 오늘날에도 비슷하죠. 그런데 루이스는 이 자연주의가 언뜻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 관점이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것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루이스는 이 부분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자연주의자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란 인간이 독립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연속되는 사건 전체에 포함되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연주의자는 사건들을 시작시키는 그러한 별개의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자유의지란 어떤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건 단지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기분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만약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될 겁니다. 그게 무슨 범죄나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끼치는 일이라도 말이죠. 그는 그저 우주에 내재된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이니까요. 실제로 극단적인 자연주의자들 중에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환상일 뿐이며 우리가 일상에서 내리는 수많은 결정은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일어난 어떤 사건의 결과로 선택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주는 물론 인간마저 일종의 기계로 환원시키는 거죠. 기계가 오직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인간 역시 그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지만 자연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로켓이 날아가는 궤적을 정확히 계산해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행동 역시 그렇게 계산해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이건 이런 이유 때문이고 저건 저런 이유 때문이다. 물론 이런 식의 생각은 우리의 일상적인 감각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 타이밍에 생성된 특정한 호르몬과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만든 이런저런 사건들의 조합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연애와 결혼을 제정신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루이스는 여기에서 초자연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흥미로운 상상을 하나 더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초자연주의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장 근본적인 존재와 그 근본적인 존재에서 파생되어 나온 존재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때 오늘날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근본적인 존재가 만든 유일한 세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요새 유행하는 멀티버스의 개념을 떠올리기도 하죠. 루이스는 그 근본적인 존재가 우리가 사는 우주와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시공간을 만들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세계 혹은 우주에는 어쩌면 전혀 다른 물리법칙이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두 세계가 상호관계를 주고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두 세계는 각각의 상대 세계와의 관계에서 초자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격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호작용을 우리가 좀 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라고 덧붙이죠. 요컨대 중요한 건 하나는 합리적이고 다른 하나는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 애초에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연주의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자연이 전부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적이라는 건 불가능하게 여겨질 겁니다. 하지만 초자연주의를 선택한다면 그 체계 안에서 아주 합리적으로 기적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존재한다는 말이죠. 물론 정말로 기적이 루이스가 묘사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루이스 자신도 이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서고 있으니까요. 다만 기적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은 기억해 둘 만하지 않나 싶네요. 오늘은 기적이라는 책의 도입부에 실려있는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의 구분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이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은 영상을 계속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